디디와 정태용의 한국생활 요모조모. 안녕하세요, 디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태용입니다. 한국생활 요모조모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이 한국생활의 요모조모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왔는데요. 이번 주 주제 어떤 건가요? 이번 주의 주제는 수영입니다. 수영, 태용쌤이 수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많다라고 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이번에 준비해봤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아, 너무 더워요. 어제 너무 더워서 잠드는 게 힘들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에어컨 안 트세요? 아직 에어컨까지 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맞아. 애매하게 덥죠. 맞아요. 뭔가 지금 틀면 큰일 날 것 같은. 아직 본격적인 더위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선풍기를 틀고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도 아침에 너무 더워가지고 낮에는 저는 에어컨 그냥 틀어버려요. 좋죠. 네. 그래서 수영하기 딱 좋은 날씨일 것 같은데 우선은 수영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저번 주 퀴즈 정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퀴즈는 태용쌤이랑 디디가 자주 해먹는 요리가 아닌 것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국수였어요. 국수는 잘 해먹지 않습니다. 자, 정답 맞춰주신 분들 다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퀴즈 있으니까 다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영 요즘은 어때요? 태용쌤 바쁜 거 좀 덜 하실 것 같은데 수영 다니시나요? 다시 바빠져서요. 아, 그렇군요. 끊임없군요. 네. 근데 요즘 많이 생각나요. 좀 수영하러 가고 싶어요. 날씨도 특히 더우니까 네. 너무 좋잖아요, 수영하기. 그러니까요. 어떻게 안 돼요? 제가 요즘 오전 라이브를 시작해서 네. 요즘에 평일에 거의 매일 컴프리hen서블 인풋 코리안에서 라이브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아, 매일? 거의 매일. 네. 평일에. 에.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수가. 그럼 여전히 산책 정도 하고 계시나요? 아침에 산책하고 달리기 하고 또 저녁에 산책하죠. 그걸 수영으로 바꿔보면 어때요? 수영장이 집에서 좀 멀어요. 아, 더 시간이 걸리는구나. 네. 얼마나 가야 되는데요? 버스 타고 가면 한 2-30분? 어머나, 이거 문제예요. 맞아, 그러니까요. 수영장이 잘 없어, 동네에. 네. 예. 그래서 가기가 힘들구나. 그러면 옛날에는 어느 정도 다니신 거예요? 좀 많이 하셨을 때. 많이 오래 다니진 않았고 한 2달 정도 다녔는데 응. 그때는 일주일에 4번 갔어요. 우와. 장난 아니다. 완전 그게 빠졌었네요. 아니요. 그렇죠. 기초반 수강을 신청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이 있는 날이 일주일에 4번이었거든요. 그게 화, 수, 목, 금. 그래서 그거를 매일 갔죠. 우와, 되게 빡세게 가르쳐준다. 그런데 네. 거기가 그 해운대 구에서 하는 수영장이었거든요. 그런 게 보통 많죠. 그쵸. 근데 막 레인이 막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그쵸? 수영하는 줄이. 그러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레인 3개가 뭐 기초반, 또 중간에 3개가 중급반, 뭐 오른쪽 3개가 고급반 이랬는데 기초반도 레벨 1, 2, 3이 있는 건데 반마다 학생이 막 한 10명, 15명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에? 한 반에 몇 명 정도인데요? 레인에? 한 레인에? 10명? 10명보다 많을 때도 있었고 그러면 적어도 30명 정도 되는데 선생님이 한 명이니까 뭐 자유형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몇 바퀴 도세요 이렇게 하고 다음 레인으로 가요. 아, 완전 가성비 그거네요. 가성비 네. 느낌이네요. 네네. 보통은 한 레인에 한 선생님 계시는데 한 분. 그래요? 세 레인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서 있다가 좀 하다가 좀 두리번 거리다가 네. 그러니까 좀 그렇게 힘들지 않았죠. 거의 자유수영인데 그냥 한 분 감독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 느낌? 맞아요. 근데 초급일 때는 확실히 배우는 게 좋은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 아예 못 하셨어요, 원래는 수영을? 네. 아, 이게 뭔가 주변에 바다가 많은 나라에 계신 분들을 보면 필수로 배우더라고요, 수영을. 그래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가 많으니까 수영이 초등학교 때 꼭 배우는 스포츠라고 하는데 한국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태용쌤도 못 하시는구나. 못 하셨구나. 저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그니까. 부산 뭐 해? 그 필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제가 초등학교를 부산에서 거의 안 다녔어요.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에서 그쵸. 다녔거든요. 이사 많이 다니셨죠. 네. 주변에 부산 분들 보면 어때요? 초등학교 때 배운 분들이 계신가요? 아 근데 궁금하다. 저 말고는 다들 그냥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그 센터 같은 데 가서 배워서 할 수 있는데 은근 못하는 친구들 많아요. 전 주변에. 아 그래요? 네. 저도 정말 못하는 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았는데 배우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좋으셨어요? 수영에서 느낀 매력? 일단 그냥 재밌어요. 수영하는 것 자체가 재밌지 않아요? 그냥 물에 이렇게 떠 있고 네. 내가 나아가고 이런 과정이요? 그게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그 할 수 없는 자세들이잖아요. 그죠? 네.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네네네. 이렇게 떠 있고. 네, 그러니까 그 몸이 더 다양한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몸이 좀 재밌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닌가? 아닌가? 동작들이 재밌군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수영 막 재밌다고 느끼진 못했어요. 왜냐면 좀 지루한 편이에요. 러닝처럼 반복이니까. 그렇구나. 막 클라이밍처럼 뭔가 이렇게 재밌게 머리를 써가면서 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저는 수영이 몸에 좋다고 들어가지고 좋아요. 그게 근육도 안 다치고 뭐 무릎도 안 다치고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그게 저랑 디디님의 차이가 저는 한참 배우기만 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성장하는 걸 느끼니까. 그쵸. 몰랐던 동작들을 하니까. 재밌었겠다. 그쵸. 에. 근데 이제 다 할 줄 아는데 그걸 그냥 하기만 하는 거는 제가 느끼는 재미랑은 또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랬겠네요. 막 물에서 앞으로 못 나갔는데 옛날에는 그걸 배우니까 재밌었겠네요. 네. 처음 가면은 발차기부터 배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자유형까지 배우신 거예요? 한 몇 달 동안? 자유형하고 배영 배웠어요. 오. 뭐 둘 다 아직 아주 잘하진 못하는데 네, 그래도 조금은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있어도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그렇죠. 사실 떠오를 수만 있어도. 네. 저는 4가지 그 자유형, 배영, 그리고 버터플라이가 저병. 네. 그리고 개구리 같이 하는 게 평형인데 저병이 아직도 힘들어요. 잘 못해요. 그게 제일 힘든 자세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냥 생각해봐도 땅바닥에서 해도 어려운 그 힘이 필요하잖아요. 몸을 네. 이렇게 들어 올리고 하는. 그쵸. 그렇게 그 레인에서 그 한 명 한 명 그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딱 선생님이 모아놓고 그 조금 좀 배웠던 학생들한테는 이제 그 저병 그 저병 동작을 막 가르쳐주고 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해서 출발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딱 다들 출발할 때만 그 동작을 봐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마지막 차례가 되면 네. 이제 제가
그 회원님은 그 자유형으로 갔다 오세요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 2달 정도 돼가지고 자유형 이제 좀 할 수 있게 되니까 네. 이제 다들 평형으로 푹 이렇게 시작하는데 저도 갑자기 이렇게 쏴 네. 저도 그렇게 쏴 들어가요. 네. 그럼 푸아 일어나서 그럼 선생님 뭐 하냐고. 그냥 해보고 싶었던 거죠. 네. 네, 네, 네. 아니야. 뭐, 근데 아무튼 재밌어 하면 보이더라고요. 되죠. 그쵸?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약간 다이빙해서 한참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아, 이게 좀 올라가야 하는구나. 네. 아하. 아, 그럼 마스터 할 때까지 배우면 좋겠는데요? 이왕 시작한 거? 아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3개의 유튜브 채널과 네. 준비하고 있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아하. 쉽지 진짜 않습니다. 바쁘시죠? 그렇네요. 그러면 시간이 나시면은 바로 수영 다시 배우실 생각이에요? 조건이 된다면 몇 달 하셨다고 했죠? 2달이요. 2달. 2달 동안 뭐 있었나요? 에피소드 같은 거? 기억나는 거. 특별한 에피소드는 없었고 그래 수영장 문화를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른 나라엔 없는 것 같던데 그 기초반 레인이 3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영 그렇게 레슨을 1시간 쫙 다 하고 나면 끝날 때가 돼서 그 기초반 레인 3개의 사람들이 그 삥 동그라미로 수영장 물 안에서 그 동그라미로 다 서요. 원을 만들어서. 그럼 이제 옆에 사람들이 쫙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뭐 내일 봅시다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하면 화이팅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끝나는 인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첫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옆에 어떤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 남자분이 그 이렇게 물 밑에서 그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뭐지 나랑 친해지고 싶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지? 나랑 친해지고 싶나 그 손을 되게 딱 잡았어요. 네, 악수인가? 네. 네. 그리고 저는 그냥 밑에서 잡고 있었거든요. 꼭. 아니 근데 이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옆에 남자분이 우리 마칠 때는 다 같이 손 잡고 이렇게 화이팅 하고 만세를 하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낸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슨 문화예요? 부산 문화 아니에요? 저 처음 들어요. 그거 다른 수영장들에도 수업 시간에 있을걸요? 그랬나? 너무 어릴 때 배운 거라. 있을 거예요 아마. 에? 그게 수영 인사 문화라고요? 네. 오호.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놀랐어요. 근데 그 첫날에 제 반대쪽에 있던 아주머님은 좀 부끄러우셨던지 네. 손을 안 잡으셨어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의외하신다. 그래서 제가 헷갈렸던 거죠. 한 명만 손을 잡으니까. 그러니까요. 웃기다. 네. 그분은 그럼 옆에 분이랑 그냥 화이팅 하신 건가? 뭐 안 하는 분도 있겠죠? 좀 창피하면. 아니 다 했는데 그분만 좀 수줍어하셨던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다. 시작할 때는 뭐 없었어요? 시작할 때는 없었죠. 아, 그냥 뭐 준비 운동. 준비 이렇게. 운동. 네. 물 안에서 해요? 물 밖에서 해요? 그게 안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응. 옆에 밖에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대로 하나요? 네. 준비 운동하고 마무리 인사를 파이팅 있게 그렇게 하는구나. 네. 웃기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약간 친해지겠다 그래도.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네. 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되게 훈훈했어요. 그쵸. 네. 뭔가 함께하는 스포츠 느낌? 그렇죠. 그런 인사 문화가 있구나. 네. 뭔가 남자 탈의실이 있을 거고 여자 탈의실이 있잖아요. 주의해야 될 거나 에티켓 같은 거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이것도 한국이 좀 강하게 지키는 문화라고 들었는데 샤워실에 들어갔다가 수영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때 샤워할 때 그 무조건 샴푸를 박박 쓰고 비누로 몸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목욕탕 갈 때도 똑같은데 수영장 수업할 때도 아니면 혼자 수영할 때도 집에서 샤워하듯이 그렇게 싹 씻고 깨끗한 몸으로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물로만 대충 헹구고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대요. 아, 샤워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 진짜요? 아, 뭔가 다른 그 회원님들, 다른 아,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저는 직접 듣거나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그렇게 하나? 제가 다녔던 수영장은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마이웨이. 네, 깨끗하게 하고 가면 좋죠. 그렇죠.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는 특이한 게 한국 수영장은 꼭 수모 써야 되잖아요. 네, 네, 수모를 꼭 써야 됩니다. 그거는 전 당연히 꼭 지켜줘야 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저 유럽 분들이랑 얘기해보면 근데 수모 필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머리카락이 빠지잖아요. 약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게 익숙하니까. 네. 근데 뭐 해변에 가도 그렇고 약간 머리 풀고 수영하는 그런 문화가 있으니까 뭐 다른가 봐요. 해변이나 강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맞아요. 엄청 네. 넓으니까. 자연으로 보내니까. 네. 근데 수영장은 그 공간이 좁잖아요. 한정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여기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머리 이렇게 막 들고 옆 사람한테 가고. 네. 그러게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막 머리카락 이렇게 딱 끼고 비위생적이죠. 그러니까요. 맞아. 수모 꼭 써야 되고 수영복도 비키니 입으면 안 되지 않아요? 안 된다고 해야 되나? 아무도 안 입어요, 비키니. 아무도 안 입죠. 그 수영 레슨을 위한 옷이 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경기 뭐 이런 때 보는 선수들이 입는 그런 맞아요. 수영복. 스포츠 수영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수영복 입었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머리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 못생겨지고 딱 이렇게 이거 들리잖아요. 이거 여기 들리고 여기 자국 나고 이거 안경도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여기도 자국 나고 자국 남고. 맞아요. 옷도 막 다 뭐라 해야 될까? 엄청난 노출을 하고 입어야 되고 약간 맞죠. 불편한 느낌? 그렇죠. 불편하죠. 근데 아니 여자분들은 그래도 좀 가리는 부분이 많잖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그냥 뭐 팬티나 다름없는 짧은 그냥 수영 그러네. 그거 더 싫겠다. 네. 그래서 처음 진짜 첫날엔 진짜 민망했어요. 그렇겠다. 이렇게 막 절대로 아는 사람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수영장에서는. 네. 괜히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네. 그것도 또 특이한 것 같네요. 그 뭔가 몸을 보여줄 일이 많이 없으니까. 한국에선. 네, 한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런 얘기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데 수영장 텃세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저도 인터넷으로는 많이 봤어요. 어떤 거 보셨어요? 어떤 걸 봤냐면 네. 자기가 어떤 사람이 새로운 수영장에 가서 고급반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이 레슨 듣는 반에 갔는데 그 고급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수모 모자 수모를 똑같은 걸로 써야 한다. 네. 그러면서 너도 이걸 사서 이걸 써라 이렇게 강제를 했다는 텃세를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서 봤고요. 그리고 뭐 샤워실 텃세?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텃세라는 게 설명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원래 거기 공간에 오래 있으신 분들이 새로 뉴비가 오면 그러니까 아 뭐야 쟤 약간 무시하고 우리들만의 문화가 있는데 그걸 따라와라 이렇게 좀 강요하는 그런 거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특히나 수영장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네. 그게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 좀 그런데 좀 텃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옛날에 어떤 문화가 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수영장 텃세 이야기하면 네. 그 오전 수영에 텃세가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포인트네요. 오전 수영 가면은 진짜 연령대가 높잖아요. 특히 아주머니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부. 그렇습니다. 오전반 가셨죠? 네. 아하, 많았겠어요. 아주머니들이 많았죠. 진짜 많아요. 저도 보통 가면은 좀 낮에 가는 편인데 다 거기 오시는 거구나 여기 사는 아주머니 분들이 싶을 정도로 많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반에는 없었어요. 초보라 그런가? 그렇죠. 이미 고수분들이구나. 그렇죠. 아주머니 이제 분들은. 좀 할 수 있는 좀 잘하는 아주머니들은 이제 좀 오래 남아 있는 사람들일 거고, 그럼 이제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강해지고 그럼 텃세가 생기는 거죠. 재밌네. 옛날에는 좀 그런 공동체 문화가 더 있었으니까 그런 게 남아있나 봐요. 그런가 봅니다. 그 얘기하신 탈의실, 뭐 샤워실 텃세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몸을 안 씻고 가면은 그걸 되게 뭐라고 좀 많이 뭐라고 한다거나 그 수영장 매너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경단이네요. 네, 맞아요. 정의감을 가지고 사적 제재. 사척 제재를 어, 하시는 분들이 있대요. 무섭네요. 저는 최근에 수영을 가끔 가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이게 텃세까지는 아닌데 수영장에서 수영을 다 하고 자유수영하고 이제 몸 씻고 수영복을 빨잖아요. 거기 안에서. 네. 간단하게 세탁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그 빤 수영복을 물기를 짤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통돌이라고 하나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짤짤이라고 하나? 그 수영복 물기 빼주는 기계 있지 않아요? 세탁기 같은 거. 제 수영장엔 없었어요. 아니면 여자 탈의실에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혼자 갔으니까 혼자 이렇게 빨래를 넣고 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돌려놓고 잠깐 샤워하고 왔는데 그거 막 뚜껑이 열려 있고 그래서 뭐지 했는데 다시 해봐도 안 되고 근데 그 옆에 어떤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그거를 되게 엄청나게 차갑게 막 문을 확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계속 그냥 막 이렇게 하고 얼굴을 도리도리 하고 나가셔가지고 약간 아유 뭐 이런 것도 모르냐 하는 식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어떤 친절한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세탁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돌아간다. 고장날 수도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거랑 같이 넣어요 하시면서 그 수영복을 같이 돌렸었거든요. 약간 그런 건가? 이건가? 그 수영장 문화를 모르면 약간 바보가 된 느낌을 받는 이런 건가 싶었었어요. 와, 진짜 꼬인 사람이네.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냥 좀 불친절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지 뻔하네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저는 그녀가. 아니요. 저는 영영 불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런 사람들. 뭔가 불행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요. 마음씩 곱게 먹어야지. 그래. 배웠네요.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면 또 기분 좋게 배울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야지 사람이. 네. 맞아.
그 연령대가 좀 높으니까 약간 그런 인간관계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보면 화났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화났습니까? 맞아. 그럴게요. 네. 아무튼 그래 수영. 아 그럼 디디님은 수영 자체에서 그렇게 재미를 느끼지는 못하는 편이시군요. 아쉽게도. 음. 네. 근데 참 좋은 운동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그 어르신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만 봐도 음. 네, 좋은 것 같고 진짜 힘들어요. 한 10분 하면 사실 그만하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러니까 그 자세를 이제 잘 아니까 음, 이제 계속 10분 동안 계속 쫙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더 힘든가 보다. 네. 유산소랑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느낌? 발은 어 계속 움직이지, 뭐 힘도 줘야 되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물에 안 빠지려면 어떻게든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러닝보다는 더. 음. 네. 그래서 빨리 힘든 것 같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 수영이 도움 되나요? 이런 글에 있는 답변을 보면 그게 쉽게 잘 안 빠진대요. 근데 그 이유가 수영하고 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 엄청 먹게 된대요. 그러니까요. 네. 이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서. 네. 근데 그거는 다 핑계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어. 그렇게 하고 안 먹으면 다이어트 되죠. 당연하죠. 도움 되죠. 네. 너무 좋은 운동이죠, 다이어트에 사실. 그럼요. 아, 근데 저는 와 이거 다른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응. 제가 진짜 수영을 잘 배웠다고 생각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아, 그 수영장이 그래도 좀 넓잖아요. 그리고 레인이 막 10개가 있고 그리고 레인마다 사람들이 막 한 10여 명이 10여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또 수영장 천장도 되게 높고 막 웅성웅성 하잖아요. 되게 그쵸? 붐비는 느낌도 들고. 근데 제가 그 나이 30이 넘어서 그 수영을 아무것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딱 갔는데 그 모든 레인 중에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기초반에서 응. 가장 수영을 모르는 사람이 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림잡아 1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수영 하나를 하러 모여 있는 사람들인데 네. 그 중에 제가 제일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그 경험이 되게 짜릿했어요. 오, 그렇겠다. 아, 배우길 잘했다. 진짜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오. 그러니까 요 수영장이 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네. 그 왼쪽 레인이 기초반, 오른쪽 레인이 고수반 이렇게 생각하면 네. 그 왼쪽 레인이 기초반인데 또 여기서 또 그 이미 배운 사람들이 먼저 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꽁무니에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못하는 구석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쵸. 그리고 발차기 이렇게 연습하고 그리고 또 첫날부터 그 이제 물에 뜨는 연습을 해보라고 그 이 킥판 이 보드 이것도 안 잡고 오. 그냥 앞으로 걸어가면서 그 팔을 뻗어서 만세하고 엎드려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그 물에 뜨는 연습을 하려고. 근데 저는 그것도 처음이니까 그쵸. 그 숨 쉬는 법도 모르고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겠다. 근데 아무도 저를 봐주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가 된 거죠. 선생님도 바로- 옆 레인으로 떠났고. 네. 근데 먼저 간 사람들은 이미 막 벌써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꽁무니에서 그 뒤에 저의 뒤에 오는 그 상어 떼들을 피해서 빨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연습을 네. 해야 되는 건데 아 그때 진짜 진짜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좀 성장에 도움이 됐나요?
약간. 네, 인간적인 성장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우리가 학생 때를 지나면 그 성인이 되고 나면 진짜 가장 모르는 사람, 가장 못하는 사람, 하나도 모르는 사람, 배워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 있을 일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니까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성인이 되고 뭔가 배울 때 그냥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게 뭐 다른 사람들 보면서 빨리 배우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2달 하고 이제 나올 때쯤에는 그 어땠어요? 여전히 맨 마지막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오, 후배들이 들어왔군요. 후배들 한두 명 있었는데 다 나오다 말다 나오다 말다 하더라고요. 아,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끝나고 그렇게 또 인사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다들 막 뿔뿔이 흩어지는데 예. 그때 선생님께 오늘이 마지막이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생님 제가 일 때문에 몇 달 못 나오게 됐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옆레인 아주머니 두 분께서 저 총각 되게 열심히 해서 빨리 하더만 너무 아쉽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네 번씩 나갔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빠진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2달 동안. 와, 정성실 씨. 예. 그래서 좀 더 좀 아쉽지 않았나. 알아봐 주시는 약간 정이 좀 들었는데 이제 네. 이렇게 인사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지고. 그렇죠. 아쉽다. 그런 것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 수영장 뭐 어떻게 이용하고 등록하고 뭐 가격은 어느 정도고 이런 거 얘기해보고 싶어요. 그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보통 태용쌤이 가셨던 것처럼 그런 구에서 하는 거, 시에서 하는 수영장을 많이 가고 그 개인적으로 하는 수영장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있어도 아이들용이 맞아요. 많아요. 물 막 따뜻하고 낮고 좁고. 그래서 큰 수영장은 그런 것 같고 태용쌤은 수업을 들었잖아요. 네. 그 수강 신청이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높다고 들었거든요. 괜찮았나요? 제가 가는 곳 같은 곳은 네.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아 진짜? 네. 왜지? 아니 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네. 그냥 선생님이 자 시작 가세요. 자세 이렇게 잡고 가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인원 제한이 없었어요. 아 진짜 그냥 열려 네. 있었군요. 네. 아 저는 그 아예 수영장 수 자체가 적으니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은데 수영장은 없으니까 그 막 1년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제가 있는 경기도 쪽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거긴 괜찮았구나.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다닌 수영장에서 말 그대로 걸어서 10분 거리에 다른 수영장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는 학생 수가 한정되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는 진짜 경쟁이 박 터졌었어요. 알아보셨어요? 네, 알아봤는데 새벽부터 와서 줄을 서야 한다고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공장식 네, 공장식으로. 예, 농장 박리담에. 우리식 예. 수영장에 갔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런 곳들은 좀 경쟁률이 낮을 수 있고. 저는 자유수영이라고 그냥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뭐 하루에 3시간 정도? 여기 때는 자유롭게 와서 수영하면 됩니다 하는 그걸 이용했는데 그거는 한 번 가는데 3,000원 정도예요. 그래서 싸죠.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떤 맞습니다. 운동보다 저렴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가서 샤워도 다 하고 막 그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는데 3,000원이면 너무 좋죠. 착하죠, 가격이. 너무 좋아, 너무. 그 수강 하신 거는 얼마였어요? 수강료는? 그것도 되게 쌌어요. 자세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6만 원, 7만 원? 한 달에?
네. 맞아. 그 정도더라고요. 네, 한 달에 6, 7만 원인데 음. 일주일에 4번 갈 수 있으니까 그러네. 진짜 싼 거죠. 예. 너무 좋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심한 곳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렴하고 몸에 좋고 하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 2개 나눠가지고 들으시면 된다. 보통 거기 가면 프론트 카운터가 있어가지고 수강 신청이나 1일 자유권 그런 거 살 수 있고 요즘은 키오스크 있어가지고 그걸로 저도 표 뽑아가지고 찍고 샤워하고 수영하고 돌아오고 그런답니다. 저처럼 물이 무서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응. 또 그런 면에서 새로 수영을 배워보는 게 또 인생에서 자기의 두려움 하나를 극복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좋아요. 이제는 물이 두렵지 않으세요? 네. 오. 근데 극복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 첫날 수영장 들어갔을 때 계속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려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그래서 그 첫 주에 마지막 날에는 그게 조금 덜어졌거든요. 그 무서움이. 네. 그래서 조금은 적응을 해서. 근데 주말 끝나고 그 주말 지나고 며칠 만에 다시 가니까 똑같이 무섭더라고요. 와, 그랬구나. 네. 무서울만 해요, 그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자유형 연습하면서 처음에 어느 정도 좀 많이 극복이 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선생님이 회원님 이제 배영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누워서 해야 되잖아요. 다시 무서워져요. 배영 무섭죠. 물 엄청 먹잖아요. 배영 처음 할 때 진짜 무서웠어요. 덜덜덜덜. 그러니까요. 그렇겠다. 네. 그냥 선생님이 막 누워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는 배영이 제일 편한 것 같기도 하고. 배영 속도가 전 좀 느린 것 같았는데 배영이 그 레일 돌 때 사람들이 이렇게 줄줄이 가잖아요. 특히 배영을 하면 자꾸 내 발에 다른 사람 손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가 느린 거예요. 배영할 때. 맞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그 다르게 맞아요. 틀어질 때도 있고요. 앞 안 보고 가니까. 네. 그런 에티켓도 있네요.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출발하려고 하고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출발해주고 하는 거. 뭐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있을란가? 그쵸. 좀 거리가 멀어지면 그쵸. 하는 거죠. 맞아. 거리 멀어지면 하고 앞지르면 안 되고. 앞지르기는 안 되죠. 네, 앞지르면 안 되고. 요즘은 그런 레인도 있더라고요. 그냥 걸어 다니는 레일. 네. 그래서 저는 좀 수영하다가 지겹거나 힘들면 잠깐 그 옆에 레인 사람 없을 때 잘 보고 옆에 넘어가서 걸어 다니고. 좋네요.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물 공포증 그래도 극복하셔서 다행입니다. 진짜 이전 수업 시간 끝나면 그 10분 쉬는 그 비는 시간 텀에 제일 먼저 샤워하고 제일 먼저 가서 그냥 계속 담그는 거예요. 얼굴을. 노력파. 계속 이렇게 그냥 편해지려고. 헐. 그러면서 좋아졌습니다. 와, 다 할 수 있습니다. 물 공포. 가능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태용쌤도 시간 좀 여유로워지시면 아니면 시간 좀 내셔가지고 계속해서 저변까지 마스터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 퀴즈는요. 태용쌤이 할 수 없는 수영법으로 해봅시다. 좋습니다. 네. 1번 자유형, 2번 평영, 3번 배영. 3가지 수영법 중에서 태용쌤이 하지 못하시는 수영법 골라서 투표하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미니게임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말로 하는 미니게임.
네, 오늘도 말로 하는 미니게임 시간이 돌아왔고요. 이번 미니게임은 저번에 했을 때 반응이 좋았던 시장에 가면의 시리즈로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수영장에 가면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수영장에 가면 있는 물건들을 차례차례 이야기하는데 앞사람이 했던 것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보시면 압니다. 근데 무조건 물건일 필요는 없죠. 아, 그쵸? 뭐든지 있는 좋습니다. 좋습니다. 긴장되는데요. 시작할까요? 시작해봅시다. 디드님부터 하시죠. 한 판으로 끝냅시다. 네.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시계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시계도 있고, 그리고 무슨 수영복도 있고. 자,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시계도 있고. 맞나 이거? 제가 근데 했나요? 맞아요. 수영복도 있고 수영복도 있고 오리발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킥판도 있고, 줄도 있고, 학생도 있고, 시계도 있고, 수영복도 있고, 오리발도 있고, 샴푸도 있고.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잠시만. 뭐였지?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좋습니다. 모르겠죠? 뭐지? 근데 뭐예요? 수영장에 가면 선생님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 다음에 킥판이었나? 킥판이다. 킥판. 태용쌤이 떠오르기 발차기 연습하실 때 쓰셨던 킥판이 있었습니다. 예. 와, 너무 어렵다. 지금 심장이 쿵쾅거려요. 근데 많이 갔네요. 많이 갔어요, 진짜. 네. 한 판이어가지고 목숨 걸고 했습니다. 많이 갔다. 아쉽다. 킥판. 재밌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수영에 대해서 요모조모 얘기해봤고요. 또 추가로 수영에 대해서, 한국 수영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확인할 때마다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생각해봤는데, 다음 주제는 잠 어떠신가요? 잠, 수면. 네, 이렇게 자는 거죠. 그쵸, 자는 거. 저의 수면 점수를 플렉스할 기회가 되겠습니다. 와, 점수 높나봐요. 높습니다. 나도인데? 저도 약간 자신 있는데. 그래요? 네. 배틀 할래요? 오, 좋아요. 잠 점수 배틀. 네, 좋죠.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저희 얼마나 잘 자는지 배틀하는 시간, 잠으로 요모조모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디디와 정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